99.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수요일 우리 성남 이영애입니다. 나는 바뀌어야 했다. 내 꿈을 쫓아야 했다. 비록 그것이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우며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 해도 늘 마음속으로는 바라왔으나 뛰어들 용기를 내지 못했던 꿈. 그 꿈은 작가가 되는 것이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궁극적으로 나를 변화시켰다.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 중에서입니다. 작가가 되는 꿈,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별한 원리와 섭리가 작용합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 그곳에서 만난 경험과 변화, 그 변화가 불씨가 되어 꿈을 이루게 합니다. 꿈은 끊임없는 변화의 산물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도 바꿉니다. 우리 성남 FM 방송에서 보내드립니다. Take my place, got my papers, I got my pay. So pack my bags and I'll be on my way. Yellow River, put my gun down, the war is won. Fill my glass high, the time has come. I'm going back to the place that I love. Yellow River. 크리스티가 불렀습니다. 옐로우 리버. 네, 이영애와 수요일에 우리 성남 1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성남 FM 방송은 라디오 90.7MHz 성남 분당 판교 지역, 또 인터넷 www.fmnara.com에서 스마트폰에서 또 튜닝 라디오를 청취하세요. 앱스토어에서 튜닝 라디오를 다운받으시면
스마트폰에서도 실시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관련 안내는 방송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세요. 네,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일상생활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캘리그라피 작가인 진성영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어요. 잠시 노래 듣고 와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선희가 부릅니다. 인연.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취한 듯 만남은 짧았지만 빗장 열어 자리했죠. 맺지 못한 대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하루뿐 말만 지만 당신은 아실 테죠. 먼 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 다시 놓지 말아요. 인생에 못한 사랑 인생에 못한 인연 먼 길 돌아 다시 만나는 날 나를 놓지 말아요. 네, 우리 몇 년 넘게 무려 1000여 명에게 매일 아침 컵 홀더에 그날에 필요한 메시지를 그 SNS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글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신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캘리그래피 진선영 선생님. 제가 또 몇 년 전에 또 한번 뵌 적이 있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컵홀더 이야기 많이 궁금해요. 3년 전에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석산체를 알리는 방법을 아는 지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의 커피 문화를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커피, 내 글씨를, 활용할 수 있는 컵 홀더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매일 아침 7시부터 출근 전인 9시 전까지, 아는 지인 100여 명을 처음 시작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이게 점점 지나다 보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1000여 명이 넘게 되었어요. 당연히 석산체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응원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다양한 답변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응원 메시지는 계절에 따라, 그날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제가 직접 써서 보냈는데요. 힘과 용기를 얻는다. 매일매일 기다려진다. 응원 메시지 밑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달라는 분도 계셨고, 네. 아무튼 다양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커피 업체에서는 일반 종이컵에 나의 글씨를 접목해서 종이컵을 좀 만들자는 업체도 있었고요. 네. 그냥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감미로운 차를 마시지 않나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축복의 손 저도 보내주신 거 이렇게 보면 어떤 날에 그것은 아침에 보약 같은 메시지다. 이런 멘트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요. 참 기분 좋은 힘찬 메시지 힘이 됩니다. 이런 응원의 또 메시지도 받으시는 거잖아요. 선생님께서. 그렇죠. 네, 행복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은, 우리들의 에너지원이십니다. 이런 멘트를 받으실 땐 굉장히 기쁘고 활기찬, 그런 행복한 여정을 또 살아가시지 않나 싶은데요. 또 그 외에 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릴레이죠. 나눔의 릴레이, 현판 달기, 재능 기부 문화 이런 것은 또 뭔지요? 2년 전에 평택시 산하의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저의 글씨가 새긴 나눔 현판을 좀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려고 하오니 글씨 재능 기부 좀 부탁한다고 네. 그쪽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솔직히 제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터라 잘 되었다 싶어서 글씨를 써드렸고, 제 글씨가 들어간 나눔 현판이 여기저기 기업들의 회사 입구에 걸리기 시작했죠. 나눔 현판은 매월 5만 원 이상 하시는 기업 단체나 개인에게는 나눔 파트너로 지정이 됐고요. 10만 원 이상 기업들에게는 나눔 기업으로 선정하여 나눔 현판식을 이렇게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미미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여타 기금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 기금으로 사용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그렇죠. 그런 활동을 또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어젠가요? 독도의 날이었죠? 예, 그렇죠. 예. 그 말씀 또 안 해주실 수 없잖아요. 그 외에 이렇게 독도의 고지도전 또는 관련해서 캘리그래피 특별 초대전에도 2009년에 하셨군요. 예. 국민과 함께하는 블랙 이글 에어쇼 또 저도 독도에서 하는 걸 본 기억이 납니다. 독도에서 사진전 초대 작가 또 2012년에도 하셨고 의계 8일간의 축제 이건 우리나라 KBS 방송이죠. 대기획으로 또 하셨고 방통위의 방송대상 대통령상 수상도 2014년에 하신 바 있으시네요. 작년에 또 대하드라마이죠. 징비로 이 타이틀 서체를 쓰셨고요.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징비록 그러면 많이 아시는데 이제 그러면 제가 또 진성영 선생님이 쓰셨다고 이렇게 얘기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화제가 된 이런 그 서체 그냥 바로 쓰지 않으신 거일 텐데요. 보니까 7300번을 이렇게 그 수고한 그 글의 탄생이라는 창작 비화로 알려진 것을 제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을 제가 오늘 만나게 돼서 감사한데요.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들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 작년에 그 K사의 대하드라마 징비록은 내 작가 생활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이었죠. 네. 솔직히 굉장히 힘들게 썼지만 보통 그 상업적인 의뢰의 경우에 그 특히 방송 드라마 서체는 이 글씨 쓰는 작가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기획자의 그 의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획자의 의도에 허용이 안 되면은 이 글씨가 채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기획자의 의도를 100% 만족시키는 일이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제 자존심도 내려내야 하니까요. 그 현장을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서해 유성룡 선생의 발자취를 몸소 느끼기 위해서 안동까지 내려가서 징비록을 집필을 했던 옥연정사도 가보고 부용대도 올라가 보며 그 서해 선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 서체로 옮기는 작업을 병행했던 거죠. 네. 징비록에서 느끼는 서체의 핵심은 그 임진왜란 7년간의 참화를 세 글자로 한눈에 묻어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쓰고 또 쓰다 보니까 17,300번을 쓰게 된 거죠. 네. 17,300번을 쓰면서 그 제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생 수식어 24가지를 체득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던 작품 중에 하나였죠. 네, 인생 수식어 24가지도 시간이 되면 저희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럼 정광태 선생님의 독도는 우리 땅 함께 듣겠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132 북위 37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 땅 오징어, 볼뚜기, 대구명태, 거북이, 연어알, 물새알, 해녀, 대엽실 17만 평방미터 우물 하나 분하고 독도는 우리 땅 지중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세종실록 지리지 50쪽의 셋째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몰라도 독도는 우리 땅 노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네, 선생님 그럼 서예와 그 캘리그라피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보통 서예와 캘리그라피 차이점은 그 먼저 어원상 그 서예를 영어로 표기하면 캘리그라피예요. 네. 그러나 그 캘리그라피는 아름다운 서체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로 고대에서 먼저 유래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서예의 경우 기본 레시피는 문방사우로 이루어진 것에 반해 캘리그라피는 다양한 재료들로 구성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작가가 의도하는 모든 것이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서예의 서체 같은 경우는 그 정형화된 그 5가지 서체를 기본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캘리그라피는 구속적인 틀을 가감히 벗어던지죠.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서예는 정체되어 있는 호수, 즉 구속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캘리그라피는 자유를 갈망하는 강물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요즘은 드라마나 또는 어떤 다큐나 그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잖아요. 보면 그렇죠. 밑에 글씨가 나오는데 그 글씨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가 받는데 예. 역시 이런 캘리그라피도 그러한 부분에 조명을 할 수 있는 우리 우수한 한글의 그 글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고 계신다는 게 조금 개념이 조금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석산 작가의 그 책 또 캘리그라피를 말하다 출판을 하셨는데요. 핵심 키워드가 뭔지 궁금한데요. 그동안 건 7년간의 이렇게 작가 생활을 해오시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캘리그라피의 모든 것을 총망라한 통합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예, 말하는 글씨, 맛있는 글씨, 진성영의 캘리그라피를 말하다 이렇게 책 출간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좀 축하드리고요. 전반적인 그 책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제 책의 그 구성은 4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캘리그라피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분야별 캘리그라피 의뢰 수주 제작 과정. 그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마음을 치유하는 글씨. 그리고 마지막 파트가 나눔으로 행복찾기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 6월부터 그 집필에 들어간 그 캘리그라피를 말하다는 그 제 7년간의 작가 생활을 기반으로 그 만들어졌는데요. 캘리그라피 작품의 그 수주부터 완료까지 그 작업 과정은 물론 다양한 그 작업 의뢰 유형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캘리그라피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 한 권이면 작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익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관심이 있고 알려고 할 때 이 참 도서가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또 캘리그라피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고 저 생각하는데요. 우리 작가님 생각하는 그 글씨의 철학이 매우 궁금해요.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글씨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이 없이는 어느 순간에 그 한계를 그 드러낸다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로 그 받아들여 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 어느 날 스님께서 제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네 선친 중에 글씨와 관련된 분이 계시냐고 묻더군요. 네. 그 없으면은 그 포기하라는 그 단정적인 말에 순간 그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기분이었죠. 아, 예. 그래서 제가 스승님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대묻자 스승님 말 예술은 어찌 됐든 간에 끼와 피가 흐르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를 제게 하신 거죠. 그만큼 그 혈통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날로부터 저희 선친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근데 애조부께서 그 서당 훈장을 하면서 그 얘들을 가르쳤고 그 하나하게도 또 저희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네. 들어서 굉장히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여기서 그래도 아무래도 조도가 고향이시잖아요. 예. 네. 이정선의 섬소년을 듣고 조금 그 고향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외딴 파도 위 조그만 섬만 소녀는 언제나 바다를 보았네. 바다 저 멀리 갈매기 나르는 소녀는 꿈속에 공주를 불렀네. 파도야 말해주랴 파도야 말해주라 기다리는 소년 어느 바람이 부는 날 저녁에 어여쁜 인어가 소년을 찾았네. 마을 사람이 온 섬을 뒤져도 소년은 벌써 보이지 않았네. 파도야 말해주랴 파도야 말해주랴 그 소녀는 어디에 네, 이정선의 섬소년 들으셨어요. 예. 앞에 잠깐 그 외조부의 조사를 다 해오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또 그 섬에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이 그 진도 밑에 그 조도라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세조자 섬도를 쓰는데 그 하늘에서 그 내려다본 형국이 그 세태처럼 얼망졸망 모여있다 해서 그 일명 또 새섬이라고도 해요. 그 조도라는 곳에서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머님이 지금 80이 넘으신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데 저는 해마다 그 섬을 그 8월 달에 어머님을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섬에서 자라왔던 그 정서 그런 게 이제 감성으로 이제 녹아 내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글씨 자체가 이 감성적이어야만 이게 글씨가 제대로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섬에서 살아오면서 많은 그 감성적인
그런 게 이제 터치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그 캘리그라피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그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듬어 놓으셨잖아요. 캘리그라피를 구성하는 5대 요소가 어떤 건지 좀 설명 듣고 싶어요. 네, 캘리그라피가 구성하는 요소 같은 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그 미술적인 그 영역에서도 통용이 되는 요소들이거든요. 네. 첫 번째가 그 가독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글자가 쉽게 읽힐 수 있는 성질을 말하는데, 누구나 글씨를 그 한눈에 읽고 한눈에 무슨 글씨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주목성이라고 합니다. 글씨 쓰임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그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형태의 글자를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무엇을 주목한다 할 때 그 주목성,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자의 그 장단이나 글자의 그 강약 조절을 통해서 선, 형, 색이 그 일정한 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조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형성은 건축적인 요소의 하나로 글자에서 그 풍기는 그 이미지가 또 웅장하면서도 또 우리의 그 한옥 기와와 돌담처럼 그 입체적인 볼륨감을 뜻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독창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그 글씨 쓰는 사람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 누구나 그 따라 쓸 수 없는 그 본인만의 그 독특한 서체를 말하고요. 어떻게 보면 캘리그라피의 가장 그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모든 문화 예술에서 독창성의 그 점수가 제일 크죠. 그리고 가장 훌륭하게 보는 관점이죠. 자, 그럼 캘리그라피를 이렇게 또 그 간판이라 그러나요? 큰 그 글씨를 써오시고 또 전에 그 화성 행궁 이런 그걸 뭐라 그러죠? 퍼포먼스라고 하죠. 퍼포먼스를 하신 것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이런 거에 얽힌 사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간판 속에서 그 얽힌 사연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이제 한 2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전국적으로 그 다양한 그 제 서체가 들어간 간판 글씨가 있는데요. 그 제 책에도 그 소개가 되어 있지만요. 그 첫 번째가 그 경남 남해에 위치한 그 막사도라의 커피 여행이라고 있어요. 네, 제목인가요? 네, 막사도라의 커피 여행이라고. 커피 전문점이죠. 네. 처음에는 독일어인 줄 알고 막사도라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죠. 재밌는 것은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그 전국을 막 싸돌아 다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사도라의 커피 여행은 그 조형미와 자유로움에 초점을 맞추고 작업했던 걸로 그 기억이 되고요. 보고 싶은데요, 이거. 두 번째 소개할 그 간판 글씨는 그 우제의 밥상인데요. 우제. 그 진주가 소재인 것으로 그 강원도 엘빙 그 음식점으로 그곳 사장님의 성함이 한우제라고 해서 우제의 밥상이 탄생되었는데요. 그 작년 여름에 그 황태국을 한 솥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제 집 강주까지 가지고 왔던 분으로 큰 감동을 받았던 곳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글씨 또한 정성과 감동의 마음을 담아 써줬던 기억이 납니다.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음식점이니 얼마나 그 손맛도 정성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옮겨서 또 써주신 선생님에게 또 귀한 선물도 받으셨네요. 네, 이 캘리그라피를 준비하는 또 지망생들이 방송을 듣고 있을 텐데요. 하고 싶은 말씀, 또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이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그 처음부터 너무 쉽게 그 접근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쉽게 얻은 것은 그만큼 쉽게 나가는 법이잖아요. 또 기본에 그 철저히 하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내가 좀 글씨를 좀 쓰지라는 그 자만심은 그 최대의 적이 될 수가 있고요. 글씨를 잘 쓴다고 해서 캘리그라피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글씨를 못 쓴다고 해서 캘리그라퍼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캘리그라퍼가 되기 위해서는 식지 않는 열정,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고요. 매일매일 연습하는 습관,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저는 더도 말고 7년만 해보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예술가들에게는 그 21년의 전성주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7년을 천천히 그 올라가고 또 7년을 또 천천히 또 유지하며 또 7년을 또 천천히 내려온다고 해서 21년의 전성주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재능으로 전성기를 가지려면 최소 7년의 시간을 견뎌 그 분야의 정상에 올라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네. 만약 캘리그라피를 시작했으면 무조건 7년 정도는 해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라고 네. 주문하고 싶네요. 아, 7년. 네, 참 귀한 말씀이세요.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네요.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 네, 벌써 11시 40분 36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 현재 우리 캘리그라피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작가들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네, 글쎄요, 정확한 데이터 수치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한 수천여 명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오. 그렇지만 대중적으로 이름이 잘 알려진 작가들은 10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글씨를 쓴다고 보시면 되죠. 네, 오늘 이렇게 캘리그라피 작가인 진성영 선생님과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의 경험을 듣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예, 앞으로 또 다른 목표나 꿈이 있으시죠? 네, 한글과 영문, 이 석산체를 개발해가지고 세계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석산체를 보급하는 일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에 아날로그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석산체를 통해서 네. 행복한 글자를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 석산체를 세계인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빨리 왔으면 저도 바람을 해봅니다. 네, 아름다운 손글씨체인 캘리그라피를 또 방송, 또 영화 포스터 등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많이 쓰이고 있지요. 그러나 그의 대표적인 우리 진성영 선생님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손으로 쓰는 모든 기술, 또 글씨가 그림이 되는 일명 문자 그림이라고 앞에 선생님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마술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독창적이고 또 창의적인 표현에 입각한 글씨, 바로 캘리그라피만의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
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오늘 방송하신 선생님과 또 선곡해 주신 곡으로 정리를 했네요. 예, 힘들어야 위대해진다. 연습이 즐겁다면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근육이 자라려면 긴장과 부담을 통해 근섬유가 찢어져 늘어나야 한다. 기술과 지식이 개발되는 방식도 똑같다. 고통을 헤치고 숙련을 향해 매진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다. 자기 노력의 극한까지 가야 한다. 녹초가 될 때 그 정도로 기를 쓰지 않는다면 충분히 노력하는 게 아니다. 제프 고인스의 일의 기술에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방송 끝곡으로는요. 신계행의 가을 사랑을 정해봤어요. 멋진 오후 보내세요.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영애였습니다.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단풍 일면 그대 우고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낙엽 치면 그대 가네 그대 사랑 가을 사랑 파란 하늘 그대 얼굴 그대